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책 70쪽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70쪽, 이게 이제 5번 문제를 볼 차례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다. 개발계획 확정 발표하면 30가지 항목이 정해지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발구역 위치가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거죠.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국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을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지정권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요. 그러니까 70번 문제, 그러니까 70쪽에 5번 개발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그러니까 30가지 항목이 있는 거죠. 거기에 뭐가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다 외울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고정된 형태인 거고요. 근데 뭐 뒤에서도 곧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개발구역 지정하면 사업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도관농자, 도시지역 될 게 뻔하죠. 지정한 순간부터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개발 사업을 합니다. 깔끔한 신도시요, 지저분한 신도시요.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어야죠.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고요. 그 소련 말을 우리가 익숙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이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상 상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소련 말 시험을 보니까 소련 말에 익숙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려면 도면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을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도면을, 그 단지에 대한 도면이 뭐고요?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이고, 그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될 땅바닥을 뭐라고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합니다. 그래서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자. 그러려면 도면이 있어야 된다.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을 뭐라고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또 뭐로 본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무슨 말이라고요?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도면을 내야 된다. 도면은 당연히 도면에 가서 달라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도면에 가서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붙는다. 결론,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자. 그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요,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항목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갑니다. 다음 문제요. 71쪽에 6번 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X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의 아닌 자는 관청 바깥에서는 관청 쪽에다가 뭘 한다고요? 제한을 하는 거죠. 지정과 요청과 제한에서 제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요. 예, 좋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민간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다. X요.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에서 관청 바깥에서 제한할 때 관청의 가장 말단 누구한테 제한하는 거고요. 시군구에게 제한을 하는 거죠. 시군구에게 제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세에 들어간 회사가 그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에 들어간 회사만 국토부 장관에게요. 동그라미 4번 자연녹지, 생선녹지, 보존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절차를 밟아서 100쪽 문서 발표하면 계획이 정해지는 거고, 개발계획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항목으로 구역이 당연히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투기꾼 설치는 것도 맞고, 계획도 신중하게 세우자. 그래서 기습 발표하고, 그 다음에 찬찬히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죠.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아무튼 요 두 가지 틀이요. 지금 이 두 번째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4번이 틀린 이유는 어디는 지정할 수 없냐면 보전 녹지는 원칙 발표든 기습 발표든 예외든 아예 보전 녹지는 개발구역 자체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전 녹지는
도시지역 최후의 허파.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 숨쉬고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땅입니다. 그것까지 손댔다가는 도시 사람들 콜록콜록 캑캑캑 다 큰일 난다고요. 보존 녹지는 아예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5번. 환지방식 개발 사업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5번 맞고요. 환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땅을 바꾸는 거죠. 자, 바꿔 앉읍시다. 뭘 바꿔 무언 환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지정권자 국시대가 도시개발구역을 환지 방식으로 지정하겠다. 도시개발구역을 환지 방식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환지 방식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환지구역을 지정하겠다. 즉 환지하겠다 하려면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요건은 그 뒤에서 볼 거고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환지는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자리를 바꿔 앉는 거죠.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시고 계시다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와서요. 도서관장님이 자 자리 좀 바꿔 앉으세요. 좀 아침에 와서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쉬워요? 아니죠. 근데 아무튼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행정청이 시행자이면 동의 없이라도 강제로 바꿀 수 있다고요. 오늘 이쪽에 뭔 큰일이 있으니까 이쪽 분들은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관장 얘기를 따라야 되죠.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동의받지 않고 환지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동그라미 5번이 맞죠. 예외 규정이어서 좀 어려운 건데 뭐 나머지들이 다 틀려 있습니다. 답은 5번인 거고요.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문제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첫째 줄에요.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구역을 지정한 후인 거죠.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구역을 지정한 후에 절차 밟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모 때는 여기다 멋진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오니 멋진 설계안 한번 내보세요. 구역을 먼저 지정해야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 때에는 투기작규에서 기습 발표를 하는 거라고요. 신도시 때 기습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도시니까 개발되지 않은 것을 새로 개발하는 거니까 주상공용 녹관농자요. 녹관농자인 거죠. 녹관농자입니다. 그런데 녹지지역 중에서 어디는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보전녹지는 지정할 수 없다는 게 있었고, 그런데 녹관농자만으로는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옛날 면사무소 땅, 아니면 그러니까 동네 구판장 땅, 시외버스 정류장 땅, 거기도 좀 포함해서 신도시를 같이 해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래서 주상공 찌끔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주상공 전체의 30% 이하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뭐 장관끼리 협의해서 가는 경우 기습 발표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 두 덩어리인 거죠. 동그라미 1번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포함되는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인사인 지역 X요.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이어야 되죠. 그래서 찌끔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고 3번 농림지역, 4번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되죠. 5번 생산녹지지역 등이 있습니다. 답은 2번인 거죠. 그러니까 8번 문제요. 그러니까 8번 그 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발계획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계속 내용 여기 개발법을 좀 어려워하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발법은 문제가 어느 한 대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대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개발계획 전체가 다 합쳐서 하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다 이렇게 동시에 떠올라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 점이 어려운 겁니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공모와 신도시 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 맞습니다. 2번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그냥 틀렸죠. 없고 틀렸고요. 개발계획 확정 발표하는 사람이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죠. 지정권자입니다.
지가 결정했으니까 지가 변경하는 거죠. 지가 변경합니다. 변경 때 그 절차 그대로 밟아라 라는 게 원칙이죠. 됐습니다. 틀렸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장구청장,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도 있다. 지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도 있고 2번 틀렸고요. 3번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줄여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환지 방식의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환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환지할 수 있다는 거죠.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를 받으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이 시행자이면 동의받지 않고 환지 결정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4번 문화재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에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고 어려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넘어가시자고요. 동그라미 5번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된다. 포함되겠죠. 개발계획이 30가지 항목이라고요. 어디 신도시가 들어선대요. 신도시 들어서면 사람들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그러면 큰 병원은 뭐가 오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그래서 큰 병원, 분당 신도시에 그러니까 뭐 서울대병원, 차병원, 뭐 재생병원이라고 큰 병원 세 개나 있습니다. 그 옆에 판교 신도시 들었었죠. 종합병원 없다고요. 왜 그냥 그 옆에 동네 거 쓰면 되니까. 여기는 보건의료시설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건의료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다음에 대규모 큰 종합병원은 판교에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신도시라고 얘기할 때 떠오르는 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5번은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동그라미 2번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동그라미 2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은 말 복잡합니다. 해설 보시죠. 다음 쪽이요. 다음 쪽에 해설에 다음 쪽에 셋째 줄. 동그라미 3, 4번. 1번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즉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겠다고 구역을 지정하려면 환지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다만 행정청이 시행자이면 동의받지 않고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절차 그대로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으라고요. 그런데 작은 3번 환지 방식 개발계획을 변경하는데 무슨 변경이에요? 찌끔 변경한다고요. 경미한 변경 때에는 그 동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찌끔 변경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문에 있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계획 변경입니다. 그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에 뭐 문화재가 있다고요. 뭐 무슨 향교 아니면 옛날 서당, 서원이 있습니다. 거기 울타리를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그냥 쇠 울타리를 쳐놨다고요. 뭐 그냥 사람들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쇠로 그냥 쇠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좀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변 거기를 그러니까 개나리꽃 이렇게 화단으로 이렇게 둘러놔서 사람들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경계를 설치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쇠 말뚝하고 개나리 진달래 그 울타리하고요. 뭐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땅 주인한테 무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냐고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뭐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게 경미한 사항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거고 그런 취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2번이 확실히 틀린 거였죠. 8번 문제 답 2번이었습니다. 9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환지하려면 3분의 2, 2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에 관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대표 구분 소유자 1인만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X예요. 해당 주 구분해서 소유하라고 돼 있죠. 한 땅에 그러니까 땅 하나면 토지 소유자 한 명인 거죠. 또 한 땅 하나가 있다고요. 땅 하나에 그런데 아파트와 같이 구분 건물이 있고 거기 100세대가 있으면은 100명 한 명마다 구분해서 소유하잖아요. 거기는 몇 표고요? 100표인 거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 각각을 1인으로 본다가 되지 대표 X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 3, 4. 먼저 지문 읽기 전에 해설 간단히 보시면 동그라미 2, 3, 4 해설이요. 해설의 동그라미 2, 3, 4. 관청에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처리한 사람이 있으면 빼고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거 빼. 그럼 빼줘야죠. 3, 4번. 행정청에 문서를 제출한 후에는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제출된 문서를 갖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죠. 관청에 서류가 들어와서 한참 가고 있는데, 어이, 시도대상, 특별상, 이리 와. 내 도장 새로 받아가.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좀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취지는 아시면 됐고요. 동그라미 2번. 개발계획 변경 때,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그러니까 국어가 아니에요. 국어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출지문이어서 이런데요. A가 B에게 요청을 하는 거고, B는 A한테 요청을 받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요청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가 좀 써져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찰떡같이 얘기하면 콩떡같이 알아먹으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쓰면 길어지니까 줄여놨고, 알 수 있는 것들은 줄여놨으니까 그것까지는 쫓아가시자고요. 누가 누구한테 요청을 하고 누가 누구한테 요청을 받는지는 관계없이요. 그냥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당연히 빼줘야죠. 2번 맞습니다. 3번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제한을 한 사람이 있고 제한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튼 제한된 후부터 관청에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그 다음 어디까지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X요. 서류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 땅 판 거죠. 자본주의니까 땅 사고 팔 수 있고요. 새로 산 사람이 어이 광역시장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 5번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관청에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어디까지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X요. 기존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5번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X요. 판교 신도시를 만드는데 국가 땅, 지방 땅 빼고 만드냐고요. 아닌 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인 거죠. 됐고요. 다음 문제요. 10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이제 그 내용들을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규모, 이제 그 절차와 아무튼 내용들이 있죠. 지금 목차를 그대로 하는 건 아니까요. 그 중에 하나로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요. 그냥 숫자는 숫자니까 숫자대로 가야죠. 해설에, 그러니까 표가 넷째 줄이요. 113, 11, 30, 10입니다. 113, 11, 30, 10이죠. 113, 11. 도시적은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땅만 어떻게 되면은 그 땅에다가 개발 사업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덩어리가 크죠. 그러니까 공장은 덩어리가 크니까 3만은 돼야 되고요. 관농자, 이쪽은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죠. 시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랑 콘크리트만 지어놓고 알아서 쓰자. 그럴 수는 없다고요. 이러저런 시설이 같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30만은 돼야 된다. 예외 10만은 어찌고 저찌고 할 때 10만. 그건 어찌고 저찌고가 한참 붙어야 되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13, 11, 30, 10이죠. 근데 또 이제 문제로 오면은 문제 예시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게 귀찮은 거죠. 어려운 건 아니고 귀찮은 겁니다. 근데 항상 그건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요건이 주어져 있으면 요건은 법조문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책에서 보신 게 요건이고, 그래서 요건은 숫자가 익숙한 겁니다. 근데 문제에 예시가 되어 있으면 이 예시된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를 한 번 더 짚어봐야죠. 그래서 귀찮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옆에다가 문제 어딘가에 113, 11, 30, 10을 쓰셨고, 쓰시는 게 훨씬 낫죠. 쓰셔야 됩니다. 주거지역 만 이상, 2만 됩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 3만 이상, 동그라미 2번 안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농림지역 30만 이상, 10만은 어찌고 저찌고가 다 붙어야만 10만이 된다고요. 30만 이상, 10만 안 되죠. 동그라미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30만 이상은 돼야죠. 10만 안 되고요. 5번, 자연녹지지역 만 이상은 돼야죠. 안 되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요. 1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에 분할 및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분할, 어느 대상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대상구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A를 쪼개서 알 수도 있고요. A1, A2, B, C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다고요. 땅바닥이 떨어져 있는데 뭘 합친다고요?
돈을 합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30, 돈을 들이부어야 될 곳이 있고 플러스 100, 100 이익이 생기는 곳이 있으면 여기부터 하라고요. 이쪽 하면,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쪽 하면 요거 B 먹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부터 해야 되고, 덩어리는 다 조각들이 얼마는 돼야 돼. 조각 만 이상은 돼야 되고, 이쪽 도와줘야 될 사업이 10,000 이상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죠. 틀린 것은 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분할, 결합에 대한 사항은 개발계획에 포함된다. 맞죠? 개발계획의 위치결정, 위치에 대한 얘기들 포함됩니다. 맞고요. 이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으며 쪼갤 수 있고, 그러니까 분할 후 각 지구 면적이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맞죠? 3번 지정권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돈을 결합하는 거라고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규모, 개발계획 내용, 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 도시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기다 더 혜택을 줘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쪼개는 것 자체가 혜택이잖아요. 쪼개는 것 자체가 혜택인데 더 추가 혜택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 둘 이상 지구로 분할이 아니라 결합할 때요. 좋은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일 하니까 이런 결합 등등등 이러저러한 경우에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지정권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결합돼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용도 제한,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할 때 도와줄 수 있다가 있겠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요. 그러니까 12번. 개발법상 시행자는 기준일을 정하고요. 기준일 다음 날부터 한 필지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하는 등 투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건축물은 보상한다. 그 기준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환지 때요. 그러니까 새 땅을 받게 되는 거죠. 새 땅을 받게 되는데 10,000제곱미터 갖고 있으면 한 명, 새 땅 하나, 좀 큰 덩어리 땅은 받게 되겠죠. 근데 1,000제곱미터 10명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각각 사람 이름이 달면 그러니까 중간 땅 10개를 받아가는 거라고요. 한 개 받아서 큰 덩어리 하나보다 중간 규모 10개가 더 수익이 좀 크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별 장난을 하는 겁니다. 또 아니면 큰 덩어리 한 명이 있었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한 덩어리 받아가면 되는데 쪼개고 하는 나쁜 짓들을 막자는 거죠. 그래서 어느 딱 날짜를 정해서 샤타를 내리는 겁니다. 샤타 내리는 거죠. 마감 친다고요. 기차를 출발시켰다고요. 기차 출발시켰는데 뒤에 와서 어이 기차 다시 빠꾸 나 좀 타고 가게. 안 되죠. 샤타 내렸다고요. 샤타 내렸는데 그러니까 뒤에 와서 어쩌고저쩌고 흔들면서 어쩌고저쩌고 안 된다고요. 그럼 언제 할 거냐고요. 늦으마 기어 가장 초장 시점이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외 규정이고 이게 원칙 규정이죠. 원칙 규정 이게 2년 걸린다고요. 언제가 가장 초장 시점이에요. 계획구역대가 아니죠. 공람 발표 때가 이때가 최초로 공개된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부터인 거죠. 공람에 대해서 발표한 날부터 가장 초장 시점을 기준으로 이때 샤타 내렸다고요. 기차 출발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와서 어찌고 저찌고 해봤자 둘째 줄 끝에요. 금전으로 청산, 돈 주소 내쫓고 환지정 제한, 새 땅 안 주거나 즉 귀퉁이 땅으로 주고 건축물 보상, 돈 주소 내쫓는다고요. 가장 초장 시점이죠. 동그라미 1번 말이 기네요. 동그라미 1번이 답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해서 공람공청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최초로 공개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2년 걸려서 개발구역, 설계도 3년 걸려서 실시계획, 또 환지계획, 뭐 쥐는 아닌 거죠. 예. 자, 보셨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요. 13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공항시장,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이제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자, 보자고요. 지금 공익사업을 할 곳이죠. 공익사업을 할 곳인데 개인이 누군가가 지분과 이익을 위해서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 사업에 걸리적거리는 거죠. 걸리적거릴 뿐만 아니라 또 수용 방식이다 그러면 뭐 해놓고 이것도 돈 내놓으시오 저것도 돈 내놓으시오 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싹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가장 초장 시점 공람 때요. 그 다음에 기습 발표한 때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개발은 싹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그 국토계획법 보시면 5가지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래서 6가지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가벼운 것들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 문제되는 것들은 허가받아야 된다가 되겠죠. 그 기본틀 아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농사짓자고요. 투기꾼 아니죠. 2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 투기꾼 아니고요. 3번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토속 채취 투기꾼 아니고요. 그러니까 4번 도시개발기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 투기꾼 뭐 아니고요. 5번 토지의 분할 허가받아야 되는 6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토지의 분할 금지고 허가받아야 됩니다. 땅 쪼개고 쪼개서 그러니까 나도 새 땅 나도 새 땅 나도 땅 내놔라 그럴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14번 문제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문제는 해제 의제인 거 아시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7번 보시죠. 이 절차를 밟아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이 절차 그대로 다 밟아야 되죠. 해제할 필요가 있으면 이 절차 다 밟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가지는 공익사업인데 일정한 속도를 못 밟을 것 같으면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서류 싹 갖고 와. 서류를 싹 없애버린다고요. 슥 문서 파쇄기에 넣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역사적 자료로만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누군가 제대로 된 사람이 능력 갖춘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3가지는 그렇고 1가지는 다 끝났으면 끝난 거죠. 끝났으면 마칠 종 그러니까 쫑파티 한 곳이지 사업을 할 구역은 아니잖아요. 다 끝났는데 이 절차를 밟아서 해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끝났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요. 역시 먼저 해설 보시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계획 나왔습니다. 그러면 2번째 계획 설계도 3글자 몇 년요? 3년 안 나오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습 발표했습니다. 기습 발표했으면 계획 나와야죠. 2글자 동그라미 해설의 표로 보면 동그라미 2번 3번 둘째 줄이요. 표의 둘째 줄 사업이 다 끝났으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과 5번이요. 동그라미 4번 기습 발표했으면 계획 나와야죠. 2글자 몇 년요? 2년. 기습 발표에서 계획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계획 나온 거랑 비슷해졌죠. 그러면 설계도 몇 년요? 3년 안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가시장 들어야 된다. 그냥 2글자, 3글자입니다. 다 됐고요. 뭐 동그라미 1번 이제 그냥 그것만 찾아가시면 되죠.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땐지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고 이제 이런 게 써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고요. 그러니까 2번 도시개발 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 밤 12시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사업 다 끝났다고요. 맞고요. 3번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인 경우 환지 추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고요. 4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습 발표 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 X요. 계획 2글자 몇 년요? 2년이죠. 둘째 줄 3년 X, 셋째 줄 3년 X, 2년이어야 됩니다.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기습 발표인 거죠.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설계도 3글자 3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된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15번 이하 문제는 이제 이 중에 시행자 가운데 조합이 이어지는 내용이고
조합에 대한 내용이니까 끊고 또 새로 시작하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